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2,500조 몰린 카뱅 기관 청약입니다. 지금 네. 하반기 IPO 대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 기관 투자 자금 무려 2,500조 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 카카오뱅크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 국내외 기관 1,800여 곳이 참여를 해서 약 2,500조 원어치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는 기관 수요 예측 사상 최대 주문 금액입니다. 바로 직전은 지난 4월에 청약을 했던 SK IE 테크놀로지였는데 2,417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보다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많은 수준인 거죠. 네, 사상 최대라니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공모 가격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초 이 카카오뱅크의 공모 희망 가격 밴드가 33,000원에서 39,000원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참여 기관 대부분이 지금 공모 희망 가격 최상단 이상으로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이 최종 공모가는 39,000원으로 결정될 거다 이런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간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일부 제기됐었는데 이 윤호영 대표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국내 시중은행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죠. 예. 이렇게 인기를 모은다면 이번에는 따상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공모가 산정 시스템이 잘 들어맞는다면의 얘기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 직후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5,289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 이어서 금융주에서는 시총 3위에 이르는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 주가가 상장 후에 15% 이상만 올라도 단숨에 금융업 대장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최근 이 다소 주춤한 공모주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카카오뱅크의 인기가 이렇게 뜨거운 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기존 금융사들과는 다르다 이런 윤호영 대표의 발언대로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시작 이후 4년 만에 고객이 1,615만 명으로 올라섰고요. 특히 미래 경제활동 인구인 만 14세에서 19세 인구의 39%를 가입자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도 청약을 손꼽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언제가 청약일이죠? 일반 투자 청약은 오는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대표 주관사 중 국내 투자 유치를 맡은 KB증권을 비롯해서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또 현대차증권에서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분할 후 다우 편입 긍정적입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얘기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엊그제 주식 분할에 성공한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 개발 업체 엔비디아의 얘기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투자 리서치 회사인 CFRA는 엔비디아의 최근 주식 분할이 미국 내 30개 우량 기업들로만 구성된 다우지수 편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시총이 IBM이나 인텔보다 커져서 기술 업계의 거물이 된 만큼 지수위원회가 편입을 결정하는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아직 설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편입이 된다면 어떤 게 좋은 거죠? 예, 일단 우량주 클럽에 가입을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걸 떠나서도 주가 부양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편입이 된다면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또 매수를 하기 때문이죠. 실제 앞서 지난해 8월 세일즈포스가 엑슨모빌을 밀어내고 다우지수에 편입이 된 적이 있었죠. 이때도 주가가 208달러에서 272달러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식 분할이 다우지수 편입에 좋은 영향을 줬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간 엔비디아가 기술 업계의 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우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이유가 높은 주가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수를 산출할 때 편입된 30개 종목의 주당 가격에 비례를 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가 높은 종목일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받게 돼서 지수 변동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간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편입된다면 지수 등락에 지나치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었다 이런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는 주가가 낮아졌으니 그런 부담은 덜게 된 셈입니다. 이 주식 분할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데도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분할 후에 주가가 꽤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분할 후 첫날 186달러 수준이던 주가가 간밤에 194달러로 하루 만에 무려 4%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 추세를 조금 더 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리아 애널리스트 역시 이번 분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최근에 PC나 스마트폰 관련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을
있을 것이라면서 보급률이 낮은 관련 제품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네, 이번 분할로 소액 투자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도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디 전망이 맞았으면 싶네요.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 안정적입니다. 네. 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A+에서 AA-로 한 단계 상승한 이후 9년째 같은 수준입니다. 네, 등급을 상향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대로 유지한 거긴 한데 그럼에도 의미가 있죠. 코로나 예. 시국이니까요.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피치는 18개 선진국의 신용 등급과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 나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꾸준히 좋은 신용 등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는데 이 수출과 투자 호조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긴 했지만 정부의 2차 추경과 백신 접종 덕에 소비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네, 피치가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 혹시 우려한 부분은 없었나요? 예, 물론 있었습니다. 빠른 고령화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제약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채무도 2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당초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잠재적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나라빚 걱정을 해소하는 것도 무엇보다 성장입니다. 이 국가 채무 비율을 따질 때도 성장률이 모수가 되니까요.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게 시급해 보이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